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로로쌤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가 쉬어가면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지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예견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1월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못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원래부터 이렇게 급등이 나온 종목은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추세를 잘 보시면 6월부터 해가지고 11월까지 이 정도 각도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11월, 10월까지는 이 정도 각도로 올라왔는데 11월부터 각도의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완만한 경사에서 조금 가파른 경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하순부터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시면은 거의 뭐 절벽에 가깝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각도. 그래서 1번, 2번, 3번으로 구분해서 자, 1번 구간은 보통 정상적인 구간이고 2번 구간이 이렇게 가파른 구간이 나왔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종목이면은 정상적인 삼성전자의 주가의 동향이면 2번 이 각도가 나온 후에는 이렇게 휴식 구간이 나와야 합니다. 기간 조정이 됐던 살짝 가격 조정을 받고 올라오는 이런 조정이 됐건 살짝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2번 구간이 나온 다음에 기간 조정을 받는 듯 하더니 각도를 더 가파르게 세워서 올라왔습니다. 이 구간을 저희는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합니다. 슈팅이 나오면은 이제 가격이 급등한 건 좋은데 슈팅 후에는 조금 쉬고 다시 갈 이 추세가 아니라 좀 크게 쉬어야 되는 추세가 됩니다. 그래서 슈팅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달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분간 대형주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 가파르게 올라오는 거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살짝 도망 나와서 한 템포 쉬어 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너무 지루합니다. 삼성전자 왜 제가 사면은 이렇게 손실인가요? 남들은 다 수익이라고 하고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인 건 다 아는데 왜 저만 손실입니까? 확인해 보면은 다 9만 원대에 매수하신 분들이에요. 9만 1,000원, 뭐 9만 5천원, 9만 3천원, 9만 4,500원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니 이날 하루였습니다. 1월 11일 하루 딱 찍고 아직까지 회복된 적이 없으니 매수하고 계속 이제 손실 구간에 잡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삼성전자를 좋은 종목이니까 대기업이니까 회복되겠지가 아니고 어떤 호재와 악재가 있는지 기업 내용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못 올라가는 이유의 핑계 중 하나로 되기가 굉장히 좋은 이슈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삼성그룹 총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을 당했습니다. 현재 수감 생활 중이십니다.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있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는 또 뭐가 있었나요? 1월 구간에서는 총수가 수감, 2월 구간에서는 미국에 있는 오스틴 공장, 미국에서 기록적인 한파가 발생하면서 공장이 정전되고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두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분기에는 회복되지 않을까 하셨던 분들 2분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구간에서는 메모리 가격이 꾸준하게 회복되다가 정체를 보입니다. 이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게 빠르겠네요. 자, 디램 익스체인지 가면은 이 그래프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자, 현재 1월부터 작년부터 해서 꾸준하게 올라오던 이 그래프가 2월 해서 3월까지 급등을 보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3월 하순부터는 횡보를 하다가 오히려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가격이 살짝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메모리 가격이 회복되면서 쭉 올라오다가 쉬어가는구나. 그럼 여기서도 2분기에서도 또 하나 모멘텀이 이 쉬어가는 이제 핑계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1월, 2월 그리고 2분기 삼성전자는 쉬어가는 과정이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그렇다고 뭐 크게 밀리진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도 말씀드린 게 만약에 양봉으로 해서 종가가 이렇게 높은 고가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은 가격 조정이 이렇게 7만 원대로 나왔을 텐데 7만 원 뭐 흔들기가 나왔을 수도 있고 7만 원대 정도는 기본적으로 초반 초중반 나왔을 텐데 다행이다. 왜 윗꼬리 달고 밀렸기 때문에 당일날 밀렸기 때문에 9만 원 돌파 시도 정도하고 실패하고 쉬어가는 흐름 정도를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지금 흐름이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8만 원 구간으로 수렴하는 구간. 이게 다행인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종가를 9만 원 중반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밀려 내려왔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총수의 수감 그리고 이제 미국 공장의 정전 사태 그리고 2분기 메모리 가격의 정체 이런 구간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이 주가가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악재들을 하나씩 해소하면 됩니다. 자 공장의 정전 사태는 이제 해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이 끝나가는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요 메모리 가격 어떻게 돼요? 반도체 가격은 2분기에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에 6월에는 회복을 보이고 있고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고점 지금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남은 6월에서 7월 사이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의 상승은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 외에 반도체 기업들의 충분한 상승 모멘텀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도 더 좋아지는 것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시장 작년 대비해서 성장률을 보면은 작년에는 좀 어려워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운 구간이 있었고 인텔의 CPU 출시 지연도 있었고 해서 좀 어려웠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원래 애초에 잡혀있던 것은 12% 정도는 상향되지 않겠느냐, 증가하지 않겠느냐, 성장이 했는데, 이 중간에 한번 성장률을 바꿨죠. 19%까지 작년 대비해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19%에서 이제 이번 주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19%가 아니고 24%로 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7% 상향하고 그 다음에 5%를 또 상향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12%에 비하면 최초에 비하면은 24%니까 거의 2배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회복이 그만큼 빠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분기 휴식을 취했지만 지금 회복되고 있고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3분기에는 다시금 회복되는 구간이다. 2분기가 약간의 비수기인데 회복되는 구간이다. 그러면은 메모리 가격은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버용 디램 같은 경우는 2분기에도 사실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도 단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버용 디램 같은 경우는 고부가치 램들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작년부터 설명드렸는데 지금 올해는 이제 DDR4에서 DDR5 쪽으로 가격 인상이 그럼 최소 30% 이상 인상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가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바일용 디램도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반도체, 삼성전자의 가장 큰 축인 우리나라의 축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부분은 회복 구간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더 성장하는 구간에 있다라는 거, 그럼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G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도 좋은 소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영국의 1위 통신 업체죠. 보다폰에 5 장비를 공급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제외할게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자 바로 옆 나라인 일본 1, 2위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죠. 미국 어때요? 자 미국에다
납품하고 있고 영국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 미국, 영국 이 3국에 1위 업체에다가 다 납품을 하고 있죠. 일본은 2위 업체까지 납품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그래도 이제는 명함이 되는 거죠. 미국, 영국, 일본 1위 통신사 다 삼성에서 우리가 납품하고 있다라고 명함을 내밀 수 있습니다. 어디 추후에 주파수 경매 입찰이라던가 뭐 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단가를 내밀 때 비슷한 단가면은 기존에는 뭐 노키아 에릭슨에 많이 뭐 물론 지금도 많이 밀리긴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그래도 명함 정도는 이제는 내밀 정도는 된다. 그래서 작년에도 버라이즌에다가 이 LTE 장비, 4G 장비까지 해가지고 같이 덤으로 해서 끼어 팔기식으로 해서 조금 큰 수익, 정말로 그렇게 했을 때 큰 수익이 나느냐라는 의구심이 있을 정도로 5G 수주를 했는데 이게 다 경험, 그리고 한 번 장비를 납품하기 시작하면은 추후에는 장비를 이제 다른 곳으로 교체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호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한 번에 납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영국, 일본, 미국 이 3국의 1위 통신사에 납품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올해 5G 가입자 연내에 5억 8천 명을 도달할 것이다 라고 에릭슨 모빌리티의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5G 가입자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것은 삼성이 5G 이 통신망 통신 장비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5G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지금 화웨이가 지금 제외돼 있지요. 화웨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무역 전쟁하면서 이제 글로벌 왕따 시키기에 거의 성공해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제외된다라고 하면은 어디 경쟁입니까? 삼성전자, 애플의 경쟁입니다. 이 두 기업의 경쟁이니 삼성전자는 당연히 안드로이드 진영 쓰는 화웨이의 이 대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뭐 일부는 뭐 당연히 뭐 애플로도 넘어가겠지만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대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지금 대체가 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강점이 뭡니까? 이번에 보통 봄에 연초에는 여러분들이 갤럭시 S 시리즈가 나오죠. 이번에도 S21 나오면서 21 뭐 플러스 나오고 울트라 나오고 하면서 이 시리즈가 나오고 가을에는 뭐가 나옵니까? 노트 시리즈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노트가 이제 단종됐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폴더블이 나옵니다. 폴드. 네. 노트 대신 S 시리즈에다가 이제 집중을 하고 일반 스마트폰은 폴더블 폰에다가 집중을 한다. 그러면은 5G 모멘텀에 폴드까지. 그럼 이곳에 메모리 납품까지. 그러면 삼성전자는 여러모로 수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걱정할 것은 아니고 호재는 쌓여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지는 것은 확실한데 지금이 조금 갑갑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외에 가전 쪽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 가전에서는 LG랑 선의의 경쟁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업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왜 제 종목인데 제가 사면은 이렇게 안 갑니까? 왜 이렇게 지루합니까? 지수는 사상체육과 돌파하는 것들 왜 안 갑니까? 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슈팅 과정이 나와서 쉬어가는 구간에 있기 때문 그리고 그룹 총수의 부재 때문에 지금 대규모 자금 집행 같은 결정을 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 미국의 공장 증설 이미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결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말씀드린 자금 집행을 하려면 총수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총수의 인가가 나오려면은 이 수감 생활하면서 그게 어떻게 빠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총수가 직접 발로 뛰면서 해야지 제일 빠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재를 여러 가지 쌓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분야, 5G 분야, 그리고 반도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가전제품 분야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 부분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미리 올해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 이 구간에서 선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선반영을 해서
너무 한 번에 튀어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 소부장 관련주들이랑 좀 이제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고 좀 과하게 쉬기도 했는데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죠. 삼성전자는 쉬어야 될 이유가 있지만 소부장들은 과하게 쉬는 종목들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삼성전자는 횡보하고 있는데 소부장들은 이렇게 흘러내린 종목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좀 피해를 본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부분이 회복되고 지금 메모리 가격 올라오고 있고 회복돼서 고점 돌파 시도하고 있고 이 부분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도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도 그리고 5G 관련주도 이미 돌아서기 시작한 종목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회복되는 거는 시간 문제다. 어렵지 않다. 그러니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은 걱정할 타이밍이 아니다. 중요한 가격권은 이제 기본적인 부분은 기업 내용 말씀드렸으니 가격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82,500원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간만 회복하면은 다시금 어디 87,500원에서 82,500원 요 사이에 박스권으로 유지를 해도 되고 만약에 박스권을 조금 넓혀서 8만원에서 9만원까지 이렇게 좀 확장한 박스권을 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82,500원 위쪽으로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87,500원이든 9만원이든 건드리면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구간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추후에 한 3분기에서 4분기 사이에 9만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10만원 돌파 시도가 나오고 10만원 위쪽으로 넘어가는 가능성도 충분하다. 하지만 그때까지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고 삼성전자가 못 움직이는 이유 중 또 하나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인데 삼성전자에다가 돈을 투자하기 시작하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넣기 시작하면은 다른 섹터에다가 돈을 풀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직 그리고 삼성전자에다가 돈을 투자하기 시작하면 SK하이닉스나 이런 나머지 반도체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이제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돈이 반도체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차피 쉬어야 되는 거 조금 더 쉬게 놔두는 것이고 그래서 반등이 조금 느린 것이고 그리고 미리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굉장히 정상적인 구간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했는데 좀 손실 구간이라서 속상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내가 조금 높게 사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삼성전자가 쉬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살짝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런 시황적인 측면에서 일부 피해를 본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업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숫자가 찍히는 기업의 경우 기업 가치가 충분히 밸류가 높다라고 하면 주가는 다시 회복되고 제자리 찾아가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숫자가 찍히지 않고 성장성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조금 조심하시고 오히려 지금 밀려있다라고 하면은 숫자가 찍히는 기업 중에 같이 밀려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걱정하실 종목은 아닙니다. 대신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다. 82,500원 회복하면은 그때부터는 자신감을 가지셔도 된다. 중요한 구간 82,500원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 구간 회복한 다음에 이탈하지 않아야 됩니다. 회복해서 유지를 잘 해준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삼성전자 다시금 좋아질 수 있겠구나 하고 자신감 가지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만약에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린다. 그럴 확률이 높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주식에 100%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78,000원 아래로 이하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한 번에는 아니에요. 한 일주일에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잡고 분할 매수를 더 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은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뭐 50%나 이렇게 크게 담기는 무리지만 그래도 한 30% 정도까지 만약에 뭐 7만 원 구간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30%에서 이제 40% 조금 무리입니다. 40%도 지금 현재 가격권에서는 저 4만 원대에서야 50%도 담아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0% 정도 조금 무리한다라면 40% 정도까지는 추가 매수해서 2차 매수를 해서 분할입니다. 최소 1주에서 1개월 사이에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8,0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만 천천히 분할 매수
아니면 나는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75,000원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추가 매수 안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기다려서 차라리 물량을 늘려서 추후에 이 82,500원을 다시 회복하면 물량 늘리고 회복하면은 87,500원 부근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조금 더 높게 보면 9만원, 그래서 87,000원 부근부터 추가 매수한 물량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만약에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일부 2차 매수를 하셔서 78,000원 이하로 내려온다라면 2차 매수를 하셔서 87,000원 갔을 때 추가 매수한 물량만 정리하고 기존 물량은 보유하시면 된다. 그리고 최대 비중은 30% 정도로 제한하시면 되고 추가 매수에서 무리한다라고 해도 40% 넘기지 않는 게 좋다. 지금은 좋은 종목 많습니다. 그리고 수익률만 생각하면 삼성전자보다는 지금은 소부장 쪽을 매매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로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대신 지루하다 싶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자금을 절반 정리해서 순환하면서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이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가는 당분간은 짊어지고 가는 우리나라의 기둥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쉬는 구간이니까 좀 편안하게 놔두세요. 삼성전자를 단타 치려고 들어가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